맏며느리로 30년간 집안 제사를 지내고 시동생들 뒷바라지도 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이었네요.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제사는 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질까 했는데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손주들을 데리고 명절에 집에 옵니다. 맞벌이하며 육아하는 며느리 주방일도 못 시키겠고 혼자서 연휴 때마다 제사 못지않은 음식과 설거지를 하며 명절을 보내야 하니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동안 시집살이 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며느리 눈치 보느라 힘이 듭니다. 서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내는 방법은 뭘까요? 맏며느리로 30년간 제사를 비롯해 시동생 뒷바라지까지 해오셨지만 이제는 자녀들과 며느리를 배려하다 보니 명절도 여전히 힘겹게 보내고 계시네요. 30년간 해오셨던 제사를 절에 모시는 과정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만남이어도 많은 일을 혼자서 감당하다 보면 힘이 드실 거예요. 이제는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으신 상황이시네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투자한 시간과 또 에너지 소진이 매우 크셨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의 노력은 그 자체로도 너무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게 저장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가족과 명절을 보내고자 하는 바람은 당연한 어머니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며느리를 배려하고 노력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참 따뜻하십니다. 또한 가족의 행사를 정성껏 준비하며 가족의 화합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힘든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우리나라는 인과 예를 중요시하는 유교 사상으로 조상을 정성으로 모셔야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홍동백서로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에게 절을 올리며 예를 다하는 것이 당연하게 이어져 왔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변화하는 세대에 발맞춰 전통 방식을 고수하던 세대가 서서히 교체되어 제사가 간소화되거나 생략하는 등의 변화가 많아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던 이전 세대와 다르게 여자들이 사회 진출도 이러한 문화 변화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맞벌이로 일하고 육아하느라 제사를 지낼 마음의 여유나 생활 패턴이 되지 않기에 현실적으로 상황이 되지 않는데 부모님 세대에서는 당연했던 제사를 고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현대의 가족은 전통적 명절 관습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명절 준비를 분담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은 가족 간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방적인 헌신보다는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맏며느리로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보낼 명절 준비와 음식 그리고 설거지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계속 누적이 된다면 계속 힘들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는 그 배려가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본인의 건강과 휴식이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먹는 것이 큰 기쁨이고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체력적으로 힘이 들지 않는 상황이라면 또 모두가 불편하지 않게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불편하고 불평을 호소하며 희생을 해야만 한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보다는 소진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명절 음식을 간단히 준비해 보세요.
명절 음식이라는 형식에 얽매여 손이 많이 가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음식을 준비하기보다는 요즘은 시중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가 잘 나와 있으니 활용하셔도 됩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기에는 명절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큰맘 먹고 준비해서 먹었지만 요즘은 언제 어디서든 얼마든지 먹을 수 있기에 명절 음식을 명절에 꼭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한 유교 문화 속에 조상에게 정성을 다했던 세대의 어르신들은 그래도 명절인데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연휴 동안에 음식점이 문을 닫거나 배달을 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명절 당일에도 배달하거나 운영을 하는 음식점이 많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며느리와 자녀들과 소통하며 역할을 적절히 나누어 부탁해 보세요. 혼자서 모든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려면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모여 집에서 하루 3끼를 다 먹는다면 아침 먹고 치우고 또 잠시 차 한잔 마시면 또 점심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혼자 그 몫을 다 해야만 한다면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음식도 적절히 나누어서 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하여 함께 기분 좋게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부탁해 보세요. 가족들과 미리 명절 계획을 상의해 준비 과정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맏며느리니까, 엄마니까, 아내니까, 여자니까, 그랬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상대가 그럴 것이라고 그냥 추측하고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고 통보하는 것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했을 때 기분은 어땠는지 물어보고 어떤 방식을 취하고 싶은지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조율하여 결론을 내리면 모두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세요. 내가 다 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건강에 이상 시도가 올 만큼 무리한 일을 피해야 합니다. 맏며느리니까, 엄마니까 나만 참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30년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참으며 감내해야 했던 이 상황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성에게만 존재하는 화병입니다. 이 화병은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증입니다. 우울감, 식욕저하, 불면 등의 우울 증상 이외에도 호흡곤란이나 몸 전체의 통증 또는 명치에 뭔가 걸려있는 느낌이나 몸 여기저기에 통증이 지속되는 등의 신체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온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고 참고 감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필요한 휴식도 꼭 확보해 보세요.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가족회의를 제안해 보세요. 이제는 명절 준비를 조금 바꿔보자는 취지로 가족들과 대화의 장을 열어 의견을 모아보세요. 어머니가 맏며느리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고생하신 것을 봐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제안하시면 호의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어쩌면 어머니께서 표현하지 않으셨기에 자녀들은 어머니의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지만 마시고 어떤 마음인지 건강은 어떠신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헌신 끝에 이제는 행복과 건강을 챙길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참고 견디는 것을 선택하시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힘들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두에게 편안한 명절을 만들 수 있으니 가족과 솔직히 대화하며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명절에는 그립고 보고 싶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하호호 웃고 즐기고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